머리 감았는데도 가려움이 더 올라오면요. 그건 두피가 지금 경고등을 켠 겁니다. 오늘은 그 신호를 제대로 읽고 끝까지 해결 루틴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샴푸 하나 바꿨을 뿐인데 비듬이 눈처럼 흩날리던 날이 조용해졌다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반대로 아무 샴푸나 쓰다가 예민함이 폭주하는 분들도요.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인기 샴푸 5종을 기준으로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어떤 기준으로 고르면 덜 흔들리는지 딱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에 바로 할 수 있는 방법도요. 해결 방법은 전용 샴푸로 머리를 감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피 문제는 두피에서 시작하고 두피를 직접 만지는 시간이 바로 샴푸 시간이거든요. 후기가 좋았던 샴푸 5개를 실제 기준으로 비교해봤고 오늘은 그 비교에서 드러난 선택 기준과 결론을 압축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결국 남는 건 느낌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간지러움이 올라올 때, 비듬이 신경 쓰일 때, 건조함이 같이 올 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덜 흔들리는지요. 그 기준을 기준답게 보여주는 첫 번째가 SQ제약 샴푸입니다. 바로 SQ제약 두픽 샴푸부터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좋습니다. 후기가 좋았던 5개 중 첫 번째로 SQ제약 샴푸를 먼저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잡은 선택 기준 관점에서 장점, 단점, 후기 포인트를 콕콕 짚고 나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비교할 때 잡았던 기준은 단순합니다. 세정이 강해서 시원한 척만 나는 샴푸 말고 자극은 줄이면서도 두피가 편안해지는 방향. 그리고 쓰고 난 다음 날, 그 다음 날까지 건조함이 덜하고 가려움이 들쑥날쑥하지 않은지. 마지막으로 성분과 사용감이 꾸준히 쓰기 좋은지. 이 기준으로 SQ제약 두픽 샴푸를 보겠습니다. 먼저 장점부터요.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연구협회 주간 소비자 만족도 대상 수상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분위기상 박수 받은 게 아니라 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만족도가 높게 평가됐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어요. 적어도 많은 사람이 쓰고 나서 납득했다는 쪽이죠. 그리고 제약회사에서 만든 제품이라는 점이 심리적으로 꽤 크게 작용합니다. 저도 그래요. 두피가 예민할 때는 괜히 모험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안정성이나 부작용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게 느껴진다는 인식이 생깁니다. 물론 사람마다 반응은 다를 수 있고요. 의학적 진단이 아니라 경험 기반 이야기라는 점도 같이 가져가야 합니다. 성분 쪽에서는 합성착색료, 파라벤, 실리콘오일 같은 특정 화학 성분을 배제하고 자연유래 추출물 기반이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두피에 불필요한 장식을 덜어낸 느낌이에요. 화장품도 그렇잖아요. 덕지덕지 올리면 처음엔 번쩍해 보여도 민감한 날엔 바로 트러블로 돌아오죠. 두피도 비슷합니다. 여기에 EWG 1등급 멘톨이 들어가서 쿨링감이 확 살아납니다. 씻고 나서 두피가 한숨 쉬는 느낌, 땀과 열감으로 지친 두피 피로감이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여름엔 특히 이 부분에서 체감이 크다고 하시고요. 다만 쿨링감의 강도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약산성 샴푸라는 점도 중요한데요. 너무 뽀드득한 세정은 두피를 사막처럼 만들 수 있거든요. 약산성 쪽은 건조함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느낌을 주고 머리카락이 부드러워졌다는 후기가 붙기 쉬운 구조입니다. 실제로 부드러움은 컨디셔너만의 영역이 아니라 두피와 모발 표면이 덜 거칠어졌을 때 같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8종 추출물이 건조함 완화, 진정,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건 마치 예민한 피부에 얇은 담요를 한 겹 덮어주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쉬워요. 덮어주고, 진정시키고, 보호해주는 방향이요. 또 성분 포인트로 징크피리치온, 바이오틴, 판테놀 같은 이름이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성분들이 들어갔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다만 두피 환경을 정돈하고 모발 컨디션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설계된 성분 조합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사용자 체감 서술도 있어요. 지루성 두피염 고민에 도움을 줬다는 분들이 있었고 그 표현이 반복되는 편입니다. 다만 이것도 치료, 완치 같은 확정 표현은 피하셔야 합니다. 생활 관리와 제품 사용에서 덜 불편해졌다는 개인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게 안전합니다. 이제 단점이요. 솔직하게 가야죠. 타사 제품보다 3,000원에서 5,000원 정도는 더 비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커피 한 잔, 편의점 도시락 한 번, 그 정도의 간격이 체감상 붙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가격 차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구매의 갈림길이라고 봅니다. 그럼 후기 포인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쿠팡과 스마트 스토어에서 후기를 가져와서 공통으로 반복되는 말을 짧게 재구성해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가려움이 줄었다, 비듬이 줄었다. 예민한 두피에도 건조함이 덜했다. 머리카락이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사용감 쪽으로는 용량이 넉넉하다. 향이 괜찮다. 거품이 잘 난다. 샴푸 후 시원한 쿨링감이 좋다. 이런 말이 붙습니다. 특히 쿨링감은 단순히 차가운 게 아니라 머리를 감고 나서 마음까지 정리되는 느낌이라고 표현한 분들도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꾸준함 이야기요. 꾸준히 쓰니 더 좋아졌다. 선물했는데 반응이 좋았다.
이 두 문장이 은근히 강합니다. 샴푸는 하루 이틀의 이벤트가 아니라 루틴이니까요. 루틴에서 좋았다는 건 적어도 크게 불편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SQ제약 두픽 샴푸를 제 선택 기준으로 해보한 내용입니다. 나머지 4개도 분명 각각의 장점이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제품 이름 싸움이 아니라 두피가 편안해지는 습관 싸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이게 오래 갑니다. 자, 두피를 방치하면 어떤 패턴이 생길까요? 처음엔 그냥 가렵습니다. 그래서 손이 올라가요. 긁고 또 긁습니다. 그 순간은 시원한데 그 다음부터 두피가 더 예민해집니다. 왜냐하면 손톱은 작은 칼처럼 미세한 상처를 남기거든요. 상처가 생기면 두피는 방어하려고 피지 분비가 늘고 각질은 더 빠르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비듬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고 다시 가렵고 다시 긁고 이 악순환이 생각보다 빨리 굴러갑니다. 여기에 생활 요인이 붙으면 속도가 더 붙습니다. 뜨거운 물로 오래 샤워한다, 거품을 헹구지 않고 대충 끝낸다, 젖은 채로 누워서 휴대폰을 본다, 드라이를 안 하고 잔다. 두피는 습기와 잔여물, 열에 약합니다. 두피가 답답해지면 가려움이 더 쉽게 올라오고요. 그래서 저는 해결 루틴을 딱 3구간으로 나눠서 생각합니다. 씻기, 말리기, 남기지 않기. 이 3가지가 맞물리면 두피가 갑자기 조용해지는 경험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먼저 씻기입니다. 샴푸는 모발이 아니라 두피를 씻는 시간입니다. 물로 먼저 충분히 적셔주세요. 그리고 샴푸는 손바닥에서 거품을 한번 올린 다음 두피에 얹어주세요. 손톱이 아니라 손가락 끝에 지문 면으로 두피를 밀어내듯 문지르기보다는 살살 움직이며 마사지하듯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간보다 방향입니다. 두피 전체를 빠짐없이, 특히 정수리와 귀 뒤, 목덜미 라인까지요. 헹굼은 더 중요합니다. 샴푸가 아무리 순해도 남아있으면 그게 잔여물이 됩니다. 두피에 남은 거품은 마치 설거지 덜한 그릇의 세제 같아요. 그날은 괜찮아도 다음날 가려움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두피를 손으로 갈라가며 충분히 헹궈주세요. 거품이 안 보인 뒤에 30초를 더 헹군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샴푸 빈도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땀을 많이 흘리고 스타일링 제품을 자주 쓰는 분은 하루 한 번이 편할 수 있고 건조함이 심한 분은 하루 걸러가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두피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당김이 심해지면 과감한 세정보다 보습감 있는 약산성 루틴으로, 기름이 답답하면 잔여물 제거와 헹굼을 강화하는 쪽으로요. 그리고 샴푸는 첫날만 보고 판결 내리면 억울합니다. 두피는 날씨랑 컨디션, 스트레스에 따라 하루치 기분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최소 일주일은 같은 방법으로 써보시는 걸 권합니다. 다만 따갑거나 붉어짐이 뚜렷해지면 바로 멈추고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무조건 참는 게 능사는 아니니까요. 샴푸 양도 과하면 오히려 잔여물이 늘 수 있습니다. 모발이 긴 분도 두피 기준으로 적당량을 나눠서 거품을 내고 필요한 곳에만 추가하는 방식이 더 깔끔합니다.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제대로 쓰는 게 이깁니다. 두 번째는 말리기입니다. 젖은 두피는 작은 온실입니다. 습기가 남아있으면 두피가 더 예민해지고 가려움이 올라오기 쉬워요. 타월로 문지르지 말고 톡톡 눌러서 물기만 빼주세요. 그 다음 드라이어를 너무 뜨겁지 않게 두피부터 말립니다. 모발 끝은 자연 건조가 돼도 두피는 완전 건조가 핵심입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세 번째는 남기지 않기입니다. 왁스나 스프레이를 쓰고 그대로 잠드는 날, 두피가 다음날 불평할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스타일링 제품은 모발에만 얻는다는 느낌으로 쓰시고 두피에 닿았다고 느끼면 그날은 헹굼을 더 꼼꼼히 해주세요. 그리고 자극적인 제품, 특히 두피가 따끔거리거나 붉어지는 느낌을 주는 제품은 잠깐 쉬어가는 게 좋습니다. 두피는 참을수록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참을수록 예민해지는 쪽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려움이 심할 때 손톱으로 긁지 않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손바닥으로 꾹 눌러서 가려운 부위를 잠깐 압박해보세요. 긁는 자극 대신 압박으로 신호를 바꾸는 겁니다. 둘째, 손가락 지문으로 가볍게 톡톡 두드리세요. 셋째, 차가운 수건을 10초만 대고 떼는 걸 몇 번 반복해보세요. 이건 생활 팁이고 증상이 심하면 당연히 전문가 상담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위생도 은근히 큽니다. 베개 커버는 피부와 두피가 매일 만나는 무대예요. 최소 주 1회는 갈아주시면 좋고 땀을 많이 흘린 날은 더 자주가 편합니다. 모자도요. 모자는 예쁘지만 땀과 피지가 쌓이면 두피에 그대로 돌아옵니다. 안쪽 땀띠 밴드 부분은 특히 자주 세탁해 주셔야 합니다. 스트레스와 수면도 빼면 안 됩니다. 잠이 부족하면 몸이 과열된 것처럼 두피도 예민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생각이 많아 밤이 길어질수록 두피도 밤샘 근무를 하는 느낌이랄까요. 오늘만은 일찍 눕자, 물 한 컵 더 마시자, 이런 작은 선택이 가려운 패턴을 끊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다시 전용 샴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결국 샴푸는 매일의 접촉면입니다. 그래서 전용 샴푸로 두피를 감는 것이 핵심이라는 말을 제가 처음에 강하게 드린 거예요.
SQ제약 두픽 샴푸처럼 약산성 베이스의 불필요한 성분을 덜고 멘톨 쿨링감과 징크피리치온, 바이오틴, 판테놀 같은 구성으로 두피 컨디션을 정돈해주는 방향이 맞는 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개인차가 있고 의학적 진단이 아닙니다. 만약 지금 두피가 진물이 나거나 통증이 있거나 가려움과 함께 탈모가 확 늘었다면요. 그건 집에서만 버티는 구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럴 땐 피부과 상담을 권합니다. 빨리 확인하고 내 두피 상태에 맞는 조언을 받는 게 결국 시간도 아끼고 돈도 아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두피는 강하게 다그치는 게 아니라 자극을 줄이면서도 꾸준히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길들여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미지근한 물, 충분한 헹굼, 두피 완전 건조, 잔여물 관리, 그리고 내 두피에 맞는 전용 샴푸로 루틴을 세워보세요. 며칠만 지나도 거울 앞에서 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